네,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55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 스튜디오의 안준희 대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몰아주세요. 여러분 왜 굿컴퍼니인지 아시겠죠? 굿컴퍼니인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 안 한 것도 또 하나 있어요. 직원들 왜 IT에 다니는 사람들은 옷 못 입을 거다. 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는 한 1년에 4-5번 정도 그냥 느닷없이 직원들을 백화점에 데리고 와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미션 게임을 해요. 1시간 동안 뭐 예를 들면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피스룩을 구매해 오시오. 이게 미션이면 전 직원이 백화점을 뛰어다니면서 옷을 구매한 다음에 회사로 돌아와서 저희들끼리 패션쇼를 열어요. 패션쇼를. 회사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워킹도 하고 뭐 이래서 옷 제일 잘 입은 사람과 못 입은 사람을 선정해서 다시 또 상품을 지급하고 또 주고. 그런 건 저희 회사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해요? 저희는 1년에 4번씩 그 벼룩시장이 열리거든요. 아파트. 거기 가서 중고 좀 싼 걸로 골라 입으라고. 황학동 같은 데 가서. 아니요. 그러면. 아파트마다 열리는 그 날짜가 장. 있어요. 예. 그래서 중고 시장 가서 벼룩시장에서. 예. 그냥 믿던 게 좋아요. 부작용도 없고 새 옷은 여러 번 아토피나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입던 게 좋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정말 핸드 스튜디오의 직원들이 가는 날은 그 백화점에서 거의 다 그 매장을 독립적으로 열어준답니다. 왜냐면 30-40명이 동시에 와서 그만큼의 옷을 사가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객이에요. 딱 1시간 만에 또 쇼핑하고 빠지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아니,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네. 30-40명 모시고 저희 네. 총각내도 와서 과일을 과일도 그럴까요? 한번 과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빠져주시고 우리 핸드 스튜디오 직원들이 총각내 오는 그날까지 즉시 반드시 올 때까지 아. 올 때까지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와.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아이템 없이 시작했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그 시작한 이유 무엇을 해야 될지는 없었지만 네. 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5명이서 합의한 거예요. 어떤 거? 왜? 그게 뭐였냐면 이제 네. 뭐 정의는 제대로 없었지만 네. 좋은 회사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업을 한 2-3개 다니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 2-3개에서 별로 만족을 못 얻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좋은 회사고 예. 미래가 밝은 회사인데 가보면 조직 문화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든지 네. 리더와 팔로우들 간의 불신이 많다든지 불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했고 대기업에 갔더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눈빛에 예. 그 힘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냥 사는 거죠. 월급 받으면서 예. 거기에 또 익숙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 그런 아쉬움들을 모아서 이런 회사에서 과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네. 살아갈 만한 거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고민들이 이제 누르고 있다가 예. 28살, 9살 넘어갈 때 예. 그때 창업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하셨나요? 네, 그 초창기 멤버 4명은 네. 그 얘기를 평소에도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직장 동료였으니까 네. 2명은 같이 그런 그런 공감대가 얘기를 있었을 자주 것이고. 했던 친구였고요. 또 그럼 그 2명은 또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갖고 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5년 동안 네. 오면서 5년 차인데요. 4년 동안 오면서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죠. 예. 뭐 이런 제도를 만들자. 제도 중에 제일 재밌는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요? 네. 제일 재밌는 점은 매주 목요일 날 카트라이더 게임하는 거. 그럼 전체 40명이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네, 40명이 한데 네. 저희는 한 3년 됐는데요. 매주 네. 목요일 오후가 직장인들이 가장 육체적 피로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목요일로. 예. 그래서 오후 2시에 딱 1시간 동안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는데 전 직원을 4개 조로 딱 나누면 10명씩이잖아요. 예. 그래서 2명씩 나와요. 네. 예. 1세트부터 7세트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예. 그러면 8명 풀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1등 하면 8점, 2등 하면 7점 뭐 이렇게 점수제로 합산제로 해가지고 1등한 팀에게 시상하고 또 시상 뭐- 어떤 거 하나요? 뭐 간단한 거부터 하죠.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씩 나눠주거나 예. 2등 하면 커피 예. 뭐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 근데 회사에 와서 업무 시간에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네. 근데 그 게임하는 동안은 막 응원도 하고 막 소리 진짜 크게 지르는 네, 것 같은데.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정말 시끄럽게 막 네. 뭐 환호성이 가장 크죠. 그런 게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그래서 저희가 2층 사무실에 살고 있는데 3층에서 항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위층에서. 위에 사무실. 네, 위에 사무실. 근데 위에가 누구였냐면 카트라이더 게임을 만든 넥슨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게임을 그쵸. 해줘서 네, 소리를 네. 지르는 건데
그걸 뭣도 모르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업무 시간에. 그래서 제가 사과하기 바빴죠. 그러면 앞으로 회사에 접목시키고 싶은 어떤 네. 또 새로운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좀 약간 큰 고민이긴 한데요. 네. 제가 요즘 가장 고민 많은 건 이제 여성 직장 근무 환경에 대해 고민이 네. 많아요. 왜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예. 특히 출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만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경력 단절. 예.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까? 그건 간단하죠. 출산을 어떻게? 못하게 하면 돼요. 오. 네. 그러면 또 수습 좀 해주세요. 저도 수습이 안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직 이게 완전한 답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친밀해요. 직원들 사이에. 예. 그러니까 여직원들끼리도 친하니까 만약에 이 여직원이 지금 비슷한 연령대에 결혼하고 시기에 결혼하고 애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 이 3명당 1명이나 2명당 1명을 엮어서 그 아이를 돌보는 풀타임 보모를 회사에서 고용해주고 같이. 그러면 보모만 또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3명이면 3일에 하루는 회사에 출근 안 하고 같이 보모와 함께 그 집에서. 세 아이, 이 동료의 그러네요. 아이까지 해서 같이 자기 아이를 봐주는. 돌보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야,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어떤 네. TV를 봤는데 거기는 이제 그 한 번도 그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잔디 깎는 분, 그다음에 이렇게 보모분 모든 분들이 다 정직원. 정직원. 네.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일부 마지막에 질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길래? 근데 저는 네. 많이 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길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매출은 많지 않아요. 네. IT 벤처고 저희가 정직원 30명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40억 했거든요. 네. 근데 IT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게 먼저 전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그 어렵지만 한다는 어렵지만 한다는 거. 이건 신념에 관한 문제고 요건 뒤에 얘기하기로 예. 하죠. 첫 번째는 생각보다 또 돈이 많이 그렇게 들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회사에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이런 제도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간식을 360을 24시간 먹고 싶은 만큼 채워놓겠다 그러면 30명이 편의점처럼 이렇게 저희는 냉장고도 막 편의점 맞아요. 냉장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걸 가득 채워넣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한 100만 원 들어요. 예. 근데 이 100만 원을 첫 달이 되면 직원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막 어. 추가로 하거든요. 신이 날 거 아니에요. 네. 막 간식 막 원하는 만큼인데 그 신이 나는 게 한 3달을 가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살이 엄청 찌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스스로 먹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이제 원. 점점 좀 줄기 시작해. 네. 거기 좀 푸짐하게. 좋은 걸 좀 놔주세요. 네, 좋은 것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메뉴는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마트 같은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또 선택할 수 주문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이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네. 우리 보통 보면 오너나 네. 창업자들이 사실 또 주주들이 네.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네. 다행인 건데 네. 당연한 건데 네. 덜 가져가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저희는 월급 이사들이 4명, 저까지 네. 4명인데요. 이 초기 했던 멤버들인데 이 멤버들이 첫 해부터 수익이 났는데도 주식에 의한 배당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상여를 받고 급여를 받는 거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야. 그리고 그런 걸 약속했죠.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첫 해 제가 자본금을 다 가져왔을 때 네. 이거 약간 협박이었죠. 자본금을 가지고 제가 지분이 100%잖아요. 근데 네. 그냥 시작할 때 이제 지분을 나눠주시고. 다 나눠주고 나 공짜로 주는 거다. 대신에 뭘 약속받았냐면 우리 회사는 공신제도 없다. 예.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되더라도 이걸로 정치 게임 하면 안 되고 이걸로 뭔가 이권을 하면 다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걸 또 동의하게 되는. 근데 같이 일하는 식구 중에 네. 궁금한 건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친구도 있지만 네. 당연함으로도 느끼는 친구도 있을 아, 수 있을 있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역시 대표님답게 맞아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 내보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너무 심하게 들으면 바로 내보낸 것 같지만 저희도 네. 최선을 다하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요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예. 미국 드라마 맞는지 모르겠는데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래요. 대학생들한테 유행이기 때문에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왕자의 게임. 네. 알면 되죠, 뭐 지금부터라도.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중세
대한 배경이 나오는 네. 중세 유럽에 대한 네. 배경.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기업론을 좀 익히게 됐는데 예. 중세 유럽을 보니까 한 나라에 예. 영주들이 한 수십 그렇죠. 개가 있는데 거기에 네. 다 깃발이 있어요. 네. 깃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이 깃발 모양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럼 백성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느 깃발 밑에서 살 것인가. 제가 영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깃발을 살다가 뭐 네.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픔이 있으면 다른 깃발을 예. 찾아가는 그런 생활이 나와요. 예. 전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 100% 만족을 주는 뭐 맞죠. 천국 같은 기업 간에 제시하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깃발이 뚜렷한 거죠. 우리는 예. 이렇게 살아갈 거야 예. 라고 하는 신념을 이렇게 깃발로 펄럭였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한 예. 거지. 아. 맞지 않으면 다른 깃발을 찾아가야죠. 예. 이거를 직원들하고 공유하죠. 이 사상을.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직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단어를. 예. 핸드 이직 제도가 있어요. 예. 이건 밖으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건데 예. 우와. 이 깃발이 맞지 않으면 예. 그걸 신청하면 한 예. 달 그냥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한 달 그냥 급여를 주고. 급여를 예. 또 줘요. 퇴직금하고 상관없이 예. 네. 그냥 또 줘요. 예. 그래서 이직을 장려하게 해주고 어. 이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추천서 다 써주고 와. 이렇게 고민을 해라. 한 달만 인수인계하고 나머지 한 달은 이직 준비하고 네. 나머지 한 달은 쉬어라. 예. 그 돈을 받으면서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와,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와. 우리 대표님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나랑 색깔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음.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사람을 만나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옷도요 많이 입어본 여자분들이 옷을 잘 입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음.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조직을 네. 운영하면서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나는 정말 베풀어주고 많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어. 구성원들은 네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또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핸드 네네. 스튜디오가. 그러면 막 메일이나 이 회사에 취직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 엄청 찾아올 것 같아요. 어때요? 지원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죠? 네. 네. 그 2011년도에 회사가 알려지지 않을 때는 네. 4명 뽑는다 그러면 이제 32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풀이 8대1 정도 됐어요. 네, 풀이 근데 되게 적은 거예요. 그렇죠. 32명에서 4명 뽑는 거는 원하는 너무 인재가 힘들어요. 맞아요. 없을 확률이 네, 더 높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경쟁률이 한 200대 1이에요. 인턴들도. 그러면 인턴들도. 우리 대표님이 와. 사람 뽑을 때 어느 면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세요? 이제 제 가치관이 좀 네. 이제 투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공식 질문 중에 당신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어.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면접이 굉장히 길어요.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명 한 명 다 만나는데요. 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요. 이 질문을. 그러면 꿈은 무엇입니까? 질문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익숙한 질문이니까 굉장히 준비된 듯하게 네. 제 꿈은 뭐고요? 나중에 뭘 하고 싶어요? 정말 잘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 네. 그 질문 전에 했던 1시간의 얘기 중에 네. 그 꿈하고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어. 이 꿈을 위해서 젊었을 때 뭐 단 하나라도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뭘 도전을 했다거나. 했다든지 스토리가 없는 얘기를 네. 한 거고 꿈은 그냥 꿈으로 얘기한 거죠. 네. 그 친구들이 10명 중에 9명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인재는 자신이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꿈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계속 시도해 왔던 네. 사람,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 그거를 이제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의 저희 또 그렇게 해서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네.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분들은 이직을 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저희는 쿨해요. 젊은 친구니까 네. 일단 제가 그런 거에 막 네. 사람들이 이에서 와보니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전체 회의 시간에 얘기해요. 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나는 속이는 생각 없고 밖으로 나가는 홍보 자료 우리 회사 또 원칙이 있거든요. 절대 거짓이 없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이 있는 순간 다 내릴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도 철학들이. 그러니까 지금 또 항상 얘기하죠. 이런 대표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싫어할 건데 네.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안 맞는 사람은 우리 쿨하게 언제든지 빨리빨리 바로 하자. 이 신청을 하자. 이 얘기를 계속하죠. 그럼 조직에도 네. 긍정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끌어가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채용에서 한번 거르는 거죠. 네. 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네.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네. 대답은 뭐냐면 지 같은 놈만 뽑으면 된다. 어. 제 같은 놈을 뽑으니까 네. 일단 거기서 한번 리스크를 줄인 네. 거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경우일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까처럼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불만일 때는 원천적으로 이거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해결해줘도 또 다른 불만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다른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이직으로 자꾸 모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나가는 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아니 그만둔다고 했으면 막 말려야 되는데 와서 도와줘 막. 돈도 준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게 문화로 자리 잡으면 네. 약간 미국식 기업이죠. 그러네요. 안 맞으면 자기가 가는 게 맞지. 뭔가 회사를 회사가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해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한국에는 마치 기업은 뭔가 베풀어야 되는 갑의 위치에 있고 직원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왜 저희가 미드 같은 거 보면 쿨하냐면 동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안 맞으면 왜 너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 높이에 있는 사람이 뭔가 베풀어야지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랑 맞는데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얘가 안 맞으면 얘를 그만두게 하고 파이어 해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뽑는 게 하는 거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나라와 다른 거는 감정이 없죠. 근데 저희 나라는 해직이나 퇴직이나 퇴사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직을 할 때는 항상 감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 그만두자마자 이제 회사 까기 시작하죠. 이제 막 내가 있어봤는데 거기 갈 곳이 안 된다더라. 누구 한 명을 평가해야 되고 맞아. 그 명분을 내가 이직을 하는 명분을 항상 그 거기에 정기업을 정당화시키지. 비난해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직이 정당화될 것처럼 느껴지는 문화인 거죠. 이 문화를 저희는 세상은 못 바꾸지만 저희 멤버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저도 그럼 앞으로 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과일을 막 주면서 그러니까 저걸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과일에 중독을 시켜. 더 많이 다른 데 가서 먹어라, 맛없는 거 못 먹게. 또 생각나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한테 내가 원하는 우리 조직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그 정신이 핸드메이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IT 업계 핸드메이드. IT는 항상 디지털하고 자동화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IT 업계의 역설로 이 디지털과 자동화를 추구하는 세상에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거 아주 명품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되자. 거기에 필요한 정신이 이제 탁월함이고요. 탁월함. 물론 장인이니까 장인이 돼야 되니까 실력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저희가 필요한 건 장인이 있는 그런 어떤 무슨 뭐랄까요. 가죽 만드는 어떤 실이나 이런 공간을 가보면 항상 가족 중심으로 이래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동료들 간의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퇴사는 없는데 싸우면 퇴사해요. 얼마 전에 저희 직원 2명이 싸웠어요. 막내 둘이.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싸운 거는 아무도 터치 안 하죠. 그건 공산주의죠. 그렇죠.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있었는데 해결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보통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거기 신경 쓰지 않죠. 저희는 전체 회의 시간에 제가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 둘이 계속 말 안 하고 있다며 2주 줄 테니까 해결하고 오든지 아니면 2주에 내가 너희랑 약속했던 것처럼 내보내겠다 하고 다 같이 얘기하죠. 그럼 다른 직원들도 웃어요. 막 웃고 그러면서 둘 중에 알아서 해오겠죠. 그 얘기를 막 평소 때부터 했어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을 얘기해서 그래서 탁월함과 동료애. 이게 철칙이에요. 저희한테. 이제 그 다음에 철칙은 뭐냐면 다 회사가 할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업이 직원들한테 많은 규칙을 요구해요. 뭐 해라. 사실 그거 다 회사가 먼저. 예를 들어 뭐 직원들 험담하지 마라. 회사가 직원들 험담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뭐 부도덕한 거 하지 마라. 회사가 부도덕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한 번도 클라이언트랑 로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술도 한 잔 안 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지켜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과 상대하면 주변 기업들 보면 그렇게 하는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저를 다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거짓말 하지 않거나 밖에 나가서 뻘짓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당당할 수 있고 직원들도 최소한 그런 문제로 고민하진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회사에 대한 선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안준 대표님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어떤 경영자 가정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거든요. 리더가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곳에 나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리더다. 리더가 골프를 치면 나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도 골프를 치게 해줘야 되는 게
리더인데 네. 당신들은 당신들만 좋은 거 먹고 당신들만 좋은 거 보고 당신들만 좋은 거 즐기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진짜 안주인 대표님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은 네. 본인이 이렇게 닮고 싶은 어떤 벤치마킹 하고 싶은 회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아, 네. 요즘 누구나 다 네. 닮고 싶은 자포스의 토니 셰이가 자포스. 네. 네. 그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맞아요. 네. 전에 하던 자포스를 예. 해피니스 딜리버리 그것처럼 딜리버리 해피니스처럼 네. 막 행복한 기업으로 만드는 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그 기업이 없는 것도 우리 회사는 있어라고 했는데 요즘 다운타운 프로젝트라고 네. 토니 셰이가 그 축적한 1조 원의 돈으로 한 마을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보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자포스를 저건 못 따라가겠다. 자포스를 모르는 분들 위해서 살짝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자포스는 그 네. 온라인으로 신발 맞아요. 배달하는 신발 배달 회사예요. 네. 근데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전에 우리 네. 직원들을 만족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알려지는 굿컴퍼니의 어떤 좋은 문화처럼 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업 내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전담팀들이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일하고 그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신발을 보내주는 회사면 그 고객 이런 불만 전화도 그렇죠. 많이 있을 컴플레인도 거잖아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상담하는 사람에게 가장 스트레스는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해결했느냐가 성과예요. 맞아요. 근데 그 성과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히스토리가 생겼는데 그 자포스의 그 제가 들었는데 콜센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게 8시간인가 고객과 통화. 야. 그래서 그걸 다 들어주고 네. 해결해 줬던 게 그 팀에서는 전설이고 네. 그걸 오히려 회사에서 더 이제 더 더 인정해줘. 권장하는. 그랬더니 자포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아마존에 1조에 팔린 거예요. 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벤처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에는 근데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고 싶죠. 주변에서 정말 뭐 일명 그냥 갈굼도 많을 것이고 네네. 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많이 힘드시죠? 어떤 점이 가장 많이 힘드세요? 어, 여기서 잠깐. 네. 자. 또 2부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또 요 대답이 또 궁금하시죠? 네. 이것도 안 들으시고 그냥 여기서 또 꼴통쇼를 끄신다면 맞습니다. 아마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잠깐 쉬는 동안 지아포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시 후 3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